네, 이번 랭킹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21명의 사상자를 냈었죠.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트럭 사고의 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차가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서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도저히 해도 안 잡힌다. 그 말만 듣고 150m 정도 질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28m 정도 후진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150m를 직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목격자들 얘기를 종합하면요. 사고 직후에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사고 당시에 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이 운전사가 본인이 설치한 이 페달 블랙박스, 그러니까 페달 부분만 비추는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여기에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이 사고 경위를 가리기 위해서 미리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뒀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 운전자도 이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기존 진술에서 이 태도를 바꾸어서 후진을 하다가 잠시 주차하고 내린다는 것이 그만 기어를 파킹, 그러니까 주차에 넣지 않고 잘못 넣고 내려서 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서 긴급하게 차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 이렇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치한 풋 블랙박스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잡힌 건데요. 자,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운전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운전자 지금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기존에 분석드렸을 때 사안의 중대성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되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은 곧 형량이 증가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도주의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뀐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데다가 이 이른바 페달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영상 증거 자료가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구속 필요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혐의 자체가 고의사고라기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사고가 났던 이 부천의 한 전통시장 곳곳에는요, 끔찍한 사고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은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요. 희생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경찰한테는 뭐 철저히 미안해요.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이에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거 이 시장에 차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지 정말 우리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데서는 차를 몰지 말고 이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저 차 들어모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큰 부탁이에요. 우리도 이런 범죄 당할 줄은 생각 못했어요. 아예.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최 교수님. 네. 사실 뭐 저도 지금 시장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어제 시장을 가서도 저도 트럭을 보니까 좀 멀리 피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 사건이 생각이 나서. 맞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던 아까 상인들이나 유족들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부천시에서는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했고요. 유족, 부상자, 상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 부서별로 현장 대응반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일하시는 부서별로 현장 대응반들을 출동을 시켜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활동하게 만들어놨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소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심리치료 지원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의료기관별로 이제 두 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장례 절차도 지금 치러야 되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이 치료 잘 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평온한 날 떡볶이 드시다가 저런 변을 당했고요. 아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저렇게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누가 저런 참사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저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슨 소리만 나도 이제는 깜짝깜짝 놀래요. 시장 가기도 무서워지고요. 그러면 또 재래시장이나 저공에서 또 상인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시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제 안전조치를 잘하고 법적으로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낯설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 사례 보고 오겠습니다. 물건 싣고 차 앞에서 딱 쓰고 거기 받고 이쪽 받고 저기 받고 5번 이상 지구장 사람들이 꽤 많이 친 것 같았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었죠. 저희가 과거 사례를 왜 준비했냐면요. 사실 시장이라는 장소가 차도와 인도에 구분이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대책이 좀 있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당시 목격자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때 사고를 되짚어 보면요.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했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있던 복조리 시장에서는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때도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요 통로가 좁아요. 보통 뭐 지금 이번에 사고 난 곳도 3에서 4m라고 하지만요. 또 상인분들이 조금 이제 매대 같은 거 앞쪽으로 조금 넣으시는 경우도 그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돼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로라고 생각 안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 가시는 분들이 이게 차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쵸.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지 설마 차가 그 길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와 차 도로인지 아니면 이게 인도인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 갈 때는 안전하게 내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시장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건데 네. 만약 사고가 나면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상가는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있죠. 이러니 조금만 빠른 속도로 가거나 차가 지나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잔존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골목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누구나 편안하게 뭐 물품, 제품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러는 곳인데 저기에 차가 만약에 사고를 내고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허준 변호사님. 아까 사고 유족도 차가 여기 왜 들어오냐 이런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긴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 통행을 한다고 해서 길이 나 있는데 이걸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하면 단속 근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차량 통행이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지만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앞에 자판이 있고 골목이 좁은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인도와 뭐 차도를 가리지 않고 통행을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차가 왔다 갔다 물건 내리고 싣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불법 주정차라도 해두게 되면 만약에 유사시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예. 악순환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근거 법령이 규제 법령이 없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자치적으로 이거를 뭐 출입하지 마세요라고 통행 금지, 현수막 등을 거는 식으로 통제를 해왔었는데 그렇지만 통제를 물리적으로 막을 말뚝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근거나 단속 규정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공간 확보를 따로 하는 것도 이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사고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차량이 확 돌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사망자가 9명이던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는데 이때도 페달 오조작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와서 페달 오조작 사고였다는 것이 일단은 명확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고가 난 뒤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보다 더 좋은 것은 이 페달 오조작 자체를 방지하는 장치를 아예 차가 생산될 때부터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도입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국제규준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근거 법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전방이나 후방 1에서 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급가속을 제동시키는 출력을 제한시키는 장치가 네. 차량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29년부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생산되는 신차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고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부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소식 다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부모님들, 또 자녀분들 자주 가는 전통시장이니까 안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